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밤 우리는 인디애나폴리스 외곽의 한 기계 공장에서 조용히 책상을 정리하고 있는 남자의 마지막 날을 지켜보게 됩니다. 창밖에는 무심한 회색 하늘이 드리우고 실내의 형광등은 묘하게 차가운 빛을 뿜고 있었죠. 사람들의 발걸음은 빨랐고 아무도 눈을 마주치려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느긋하게 마지막 펜을 서랍에 넣고 조용히 상자를 덮었습니다. 당신은 아마 살아남지 못할 것입니다. 지금부터 제가 겪은 일을 들으시면 아마 그렇게 생각하실 겁니다. 왜냐고요? 나이가 들었다는 이유만으로 경멸의 눈초리를 받고 아무런 경고 없이 하루아침에 직장을 잃는 세상에서 살아남는다는 건 그리 간단한 일이 아니니까요. 편안해지기 전에 잠시 시간을 내어 동영상에 좋아요를 누르고 구독해 주세요. 단, 제가 하는 일이 정말 마음에 드신다면요. 그리고 혹시 모르니 댓글로 여러분이 계신 곳과 지금 시각을 남겨주세요. 자, 불을 끄고 선풍기를 켜서 편안한 소리를 내며 오늘 밤 시작해 볼까요? 그날은 화요일이었고 저는 평소처럼 출근해서 조용히 생산 보고서를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오후 3시 회의도 없이 인사팀에서 호출이 왔고 저는 뭔가 이상하다는 직감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마음속 어딘가에서는 이미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예전 같지 않았거든요. 우리는 더 이상 당신 같은 사람을 필요로 하지 않아요. 그녀는 그렇게 말했죠. 마치 커피를 한 잔 거절하듯 아무 감정 없이. 머리를 한번 넘기고는 제 책상 정리를 형식적인 절차 정도로 여겼습니다. 제 이름은 스탠리 로우입니다. 59세 하퍼머시너리에서 18년간 운영관리자로 일했죠. 회의에서 나서서 말하는 타입은 아니었고 항상 뒤에서 톱니바퀴를 맞추는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그게 회사를 움직이게 했죠. 제가 들어왔을 땐 회사가 막 성장하던 시절이었습니다. 창립자 찰스 하퍼는 정직함과 품질로 회사를 키워낸 보기 드문 인물이었어요. 그는 저를 믿었고 저는 그 믿음에 보답했습니다. 직접 손으로 공정을 짜고 인재를 키우고 시스템을 안정화했죠. 하지만 찰스가 건강 문제로 물러난 뒤 그의 딸 바네사가 경영을 이어받으며 모든 것이 바뀌었습니다. 나이는 겨우 28살. 경험은 2년에 불과했지만 단어만큼은 화려했죠.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시너지, 시장 혁신. 공장에서 20년 넘게 일한 사람들 앞에서 이런 단어들을 흘리고 다니는 걸 보고 저는 조용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찰스가 눈살을 찌푸렸을 만한 제안들, 예컨대 핵심 부품을 외주로 돌리자든지 검수 단계를 생략하자는 것들을 그녀는 당당하게 말했죠. 찰스는 가끔 내 사무실 문에 기대어 말하곤 했습니다. 책에서 배울 수 없는 것도 있어, 스탠리. 찰스가 공식적으로 은퇴를 선언하던 날, 조직도에서 제 이름이 빠졌다는 걸 보고 저는 모든 걸 예감했습니다. 그래도 언젠가 돌아올 줄 알았어요. 그는 그날 말했죠. 핵심 인력은 유지한다고 약속받았다. 하지만 결국 그렇게 떠나게 되었습니다. 누구 하나 말 한마디 해주지 않았습니다. 제가 교육했던 젊은 직원들, 손수 설계했던 자동화 시스템, 손끝으로 조율했던 장비들, 그 모든 것을 한 상자에 담아 트럭의 조수석에 올려놓을 때 이상하게도 분노보다는 고요함이 밀려왔습니다. 왜냐고요? 그녀는 계약서를 읽지 않았거든요. 찰스가 저를 지키기 위해 넣었던
아주 특별한 조항 하나가 있었죠. 바로 아무 이유 없이 해고할 경우 이 연치 연봉을 지급해야 한다는 조항. 저는 트럭 시동을 켜고 차분히 집으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변호사 친구인 해럴드에게 전화를 걸었죠. 그는 항상 이런 싸움을 기다리고 있었거든요. 차분하고 노련한 그가 말했습니다. 그 조항은 완벽해. 이건 이길 수밖에 없는 게임이야. 그날 밤 저는 오래된 정원수인 단풍나무 아래에 서 있었습니다. 제 아내 린다와 함께 심었던 그 나무는 몇 번의 병과 벼락을 견디고 살아남아 지금은 우리 집보다 더 크고 아름답게 자라 있었습니다.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이건 단순한 보복이 아닙니다. 가치를 인정받지 못한 삶에 대한 정당한 응답이었습니다. 그 다음날 아침, 나는 주방 테이블에 앉아 계약서를 펼쳐놓고 해럴드와 통화를 하고 있었다. 그는 조용히 조항 하나하나를 짚어주며 법적 근거를 정리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부분을 강조하듯 덧붙였다. 12조 3항. 정당한 사유 없이 해고된 경우 피고용인은 현재 연봉 기준 24개월치에 해당하는 위약금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그 문장은 노랗게 형광펜으로 표시되어 있었고 문맥상 그 어떤 반박도 불가능해 보였다. 계약서 위에 내 손이 놓여 있었다. 나도 모르게 손끝에 힘이 들어갔다. 이게 무기였다. 그리고 나는 이제 이 무기를 사용할 준비가 되어 있었다. 바로 그때 내 휴대전화가 울렸다. 발신자는 찰스 하퍼. 은퇴 이후 처음이었다. 잠시 망설이다가 나는 전화를 받았다. 스탠리. 그의 목소리는 지친 기색이 역력했다. 어제 무슨 일이 있었던 거야? 나는 조용히 대답했다. 당신 딸에게 물어보세요. 그는 잠시 침묵하더니 말했다. 그의 말로는 네가 변화에 저항하고 팀 분위기를 망쳤다더군.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말할 가치조차 없었다. 찰스는 나를 잘 안다. 내가 그럴 사람이 아니라는 것도. 그도 알고 있었다. 너 소송 걸 거지? 이미 진행 중이야. 해럴드 프레스턴이 맡았어. 그는 한숨을 쉬더니 말했다. 내가 내려오기 전에 계약 조항들을 다 확인하라고 말했는데 그 애가 다 무시했어. 그리고 이어진 말이 더 충격적이었다. 어제 너 말고도 토마스, 제니퍼, 그리고 다른 고참들이 전부 잘렸대. 50세 이상은 다 정리했다고. 내 손이 순간 멈췄다. 토마스는 12년간 우리의 수석 엔지니어였고 제니퍼는 품질관리실을 이끌던 철두철미한 사람이었다. 그들은 단순한 직원이 아니라 이 회사의 핵심 지식 그 자체였다. 그게 네가 원하던 방향이었어? 나는 묻지 않을 수 없었다. 찰스는 조용히 대답했다. 아니야. 나는 회사를 이어받길 원했지 해체하라고 넘긴 게 아니었어. 그 순간 그는 딸의 목소리에 끊겼다. 그만하자. 다시 연락할게. 나는 다시 계약서를 내려다봤다. 정확하고 분명했다. 그리고 나는 갑자기 돈보다 더 큰 감정이 밀려왔다. 이건 내 인생 전체에 대한 평가였다. 단순한 보상금이 아니다. 이건 존중이고 인정이다. 그 모든 세월, 모든 땀과 시간에 대한. 그래서 나는 움직이기 시작했다. 먼저 토마스에게 전화를 걸었다. 그는 내 전화를 받고 말없이 한숨을 쉬었다. 해고됐지? 응, 너도. 그는 씁쓸하게 웃으며 말했다. 그냥 이메일 한 통이야. 회의실도 아니고. 당신의 서비스는 더 이상 필요하지 않음이라고. 나는 말했다.
계약서 확인해봐. 해럴드 프레스턴, 기억하지? 그에게 연락해. 그 다음은 제니퍼. 그리고 우리가 핵심 인력이라 부르던 직원들 5명. 모두 놀라워하면서도 분노했고 동시에 안도했다. 이대로 밀려날 순 없지. 그들이 하나둘씩 계약서를 확인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나는 더글러스 클레인에게 전화를 걸었다. 정밀부품 회사인 프리시전 파츠의 CEO였고 수년 전부터 나를 스카우트하려 했던 인물이었다. 이제야 전화했네, 스탠리. 그는 웃으며 말했다. 우리 대화 좀 해볼까? 그 통화가 끝난 뒤 나는 처음으로 마음이 가벼워졌다. 이건 끝이 아니었다. 시작이었다. 더글러스 클레인을 처음 만났을 때가 떠올랐다. 어느 기계 박람회장에서 그의 부수는 눈에 띄지 않았지만 전시된 기계는 완벽하게 세팅돼 있었고 부품 하나하나의 정밀도가 미쳤다고 밖에서는 떠들썩했다. 나는 가서 물었다. 이거 당신이 설계한 거요? 그는 씩 웃으며 대답했다. 내가 만든 건 아니지만 내가 이해하는 건 확실하지. 그때부터였다. 그는 종종 연락을 해왔고 내가 하퍼머시너리를 떠나게 된다면 꼭 다시 이야기하자고 했었다. 지금이 그때였다. 며칠 뒤 나는 그와 인디애나폴리스 시내 한 카페에서 다시 마주 앉았다. 더글러스는 여전히 두툼한 손으로 커피잔을 감싸주며 말했다. 자네를 그냥 부장으로 데려오고 싶진 않아. 새 부문을 맡아서 완전히 새로 만들어보게. 나는 묻지 않을 수 없었다. 왜 나죠? 나이도 많고 지금 막 잘린 사람인데. 그는 어깨를 으쓱이며 대답했다. 그런 사람일수록 더 잘 만들어. 실패도 해보고 고집도 꺾여보고 대신 진짜를 알게 된 사람. 그 말이 기분 좋게 박혔다. 바로 그날 오후 나는 토마스를 다시 만났다. 이번엔 한적한 고속도로 휴게소 옆 다이너에서였다. 그는 커피를 적기만 할 뿐 마시지 않았다. 해롤드가 1년치 퇴직금은 받게 해줬어. 대신 5년간 기술적 언급 금지. 내가 만든 시스템도 내 입으론 다시 설명 못해. 그는 웃었지만 그 눈엔 씁쓸함이 깃들어 있었다. 나는 조용히 명함 한 장을 그의 앞에 밀었다. 프리시전 파츠. 지금 전문 컨설턴트 찾고 있어. 그는 놀라며 물었다. 하포에서 날 소송 걸겠지. 나는 고개를 저었다. 비밀 기술 얘기만 아니면 괜찮아. 네 지식은 내 거야. 그는 명함을 한참 들여다보다가 말했다. 스탠리, 너 이거 왜 하는 거야? 네가 이렇게 판 흔드는 거 본 적 없어. 나는 대답했다. 단순한 복수는 아니야. 우리는 뭔가 진짜를 만들 수 있어. 바네사가 짓밟은 것보다 더 나은 걸. 나는 그에게 설계 중인 작은 공장 도면을 보여줬다. 한쪽 구석에는 커스텀 유압 부품을 만드는 섹션이 별도로 배치돼 있었고 조립 공정은 수작업과 자동화의 균형을 이루고 있었다. 이게 코너스톤 프리시전이 될 거야. 토마스가 눈을 가늘게 뜨며 도면을 바라봤다. 이거 찰스가 늘 말하던 그 방향이잖아. 대량 생산 말고 고부가 가치 커스텀 부품.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바네사는 그걸 전부 팔아치우고 있어. 그 고가 장비들 작년에 샀던 거 말이야. 벌써 절반은 나갔어. 헐값에 팔았겠지. 응, 경매 수준. 감가상각도 없이. 토마스는 얼굴을 감싸 쥐더니 조용히 말했다. 그건 해체야. 혁신이 아니고. 그날 저녁 나는 제니퍼와도 통화를 했다. 그녀는
아직 하퍼에 남아 있었지만 그곳 분위기가 심상치 않다고 했다. 생산 지연되고 있어. 품질 문제도 많고 클라이언트 세 곳이 계약 해지 위협 중이야. 나는 말했다. 모든 게 예측 가능한 일이었지. 경험 있는 사람들을 몰아낸 결과야. 우리는 더는 머뭇거릴 시간이 없었다. 다음 날 나는 프리시전 파츠의 창고에 다시 나갔고 장비 반입과 라인 설치 작업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 그날부터 나는 매일 새벽 6시에 출근해 밤까지 설비를 점검하고 도면을 수정했다. 그리고 어느 순간 나는 깨달았다. 사람들이 따라오고 있다는 것을. 해고된 동료들, 실망한 엔지니어들, 꿈을 포기하지 못한 기술자들. 우리는 다시 모이고 있었다. 그들 모두가 말했다. 다시 만들어보자, 스탠리. 진짜 회사를 말이지. 2개월이 흐른 어느 월요일 아침, 나는 코너스톤 프리시전의 첫 공식 회의를 주재했다. 더글러스는 한쪽 구석에 팔짱을 끼고 앉아 있었고 토마스는 벽면 화이트보드에 도면을 그리고 있었다. 제니퍼는 아직 하퍼에 남아 있었지만 매일 우리에게 정보를 보내주고 있었다. 그녀는 떠날 준비는 되었지만 때를 기다리고 있다고 했다. 그날 회의는 간단했다. 우리의 목표는 분명했다. 고부가 같이 맞춤형 유압 부품 시장을 선점한다. 그리고 하나 더. 가치를 무시한 기업에게 우리가 어떤 존재가 될 수 있는지를 증명한다. 회의가 끝난 직후 제니퍼에게서 또 다른 메시지가 도착했다. 사진 한 장, 그리고 짧은 문장. 대규모 납기 지연, 품질 불량, 해지 경고 3건. 사진에는 바코드 라벨이 흐릿하게 인쇄된 불량 부품들이 포장 라인 위에 쌓여 있었다. 그녀는 덧붙였다. 이걸 반 회사가 품질 통과시켰어. 비용 절감 차원에서. 내 손에 있던 스마트폰이 천천히 내려갔다. 나는 창밖을 바라봤다. 새로 들여온 자동 조립 라인이 조용히 돌아가고 있었다. 우리는 한 달 내로 첫 번째 납품이 가능했다. 우리가 연락해야 할 회사가 있지. 나는 더글러스에게 말했다. 미드웨스트 제조, 하퍼의 가장 큰 고객사 중 하나. 그는 이미 계획이 있다고 말했다. 다음 주 화요일 구매부 팀장하고 미팅 잡혀 있어. 그쪽에서 먼저 연락 왔더라고. 다른 옵션이 있느냐고 말이야.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우린 곧 실제 옵션이 된다. 그 주 중 제이슨 라이트, 하퍼의 전산팀에서 일하던 젊은 프로그래머. 가정식으로 코너스톤에 합류했다. 반 회사가 그의 부서를 해체하고 자신의 급여를 2배로 늘린 뒤 그는 자진사직했다. 월급만 보면 사장 수준이던데요. 그는 웃으며 말했다. 전기세도 못 내는 회사를 사장처럼 다스리고 있으니 오래 가진 않겠죠. 우리 라인은 빠르게 정비됐다. 기술자 7명이 이미 하퍼를 떠나 우리와 함께 일하고 있었고 그중 5명은 직접 교육했던 제자들이었다. 그들은 우리 팀에 자발적으로 참여했고 새로운 시스템을 함께 만들었다. 그중 한 명인 안드레아는 이런 말을 했다. 하퍼에서 일하던 마지막 날, 내 기계에서 이상이 생겼어요. 상부에 보고했더니 그건 네가 알아서 해라는 답만 들었죠. 나는 말했다. 여기선 다르게 할 거야. 보고하면 바로 대응하는 시스템으로 만들자. 우리는 정기회의를 주 2회 열고 어떤 직급이든 회의에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 사소한 고장도 모두 기록하고 개선하는 다음 날 바로 실험. 정말 말 그대로 현장 중심의 사고방식이었다. 그리고 정확히 8주 후
우리의 첫 생산 로트가 완성됐다. 포장지에 붙인 라벨엔 코너스톤 프리시전 로트 01이라고 적혀 있었다. 그 순간 누군가가 조용히 박수를 쳤고 곧 모두가 따라 박수쳤다. 더글러스가 내 어깨를 두드렸다. 첫 발자국이야. 이거 하나가 회사를 만든다고는 할 수 없지만 나는 웃으며 말했다. 그렇지만 방향은 결정하니까요. 그날 저녁 나는 집에 돌아가 단풍나무 아래 의자에 앉았다. 아내 린다와 함께 심었던 이 나무는 이제 우리 집의 상징처럼 자라 있었다. 바람이 잎을 스치고 지나가는 소리에 나는 문득 혼잣말을 했다. 우리가 다시 만들어냈어. 이번엔 더 단단하게. 휴대전화가 울렸다. 발신자는 찰스 하퍼. 그의 목소리는 이전보다 더 조용하고 더 무거웠다. 스탠리, 우리 이야기 좀 해야겠어. 무슨 일입니까? 그는 한참을 망설이다가 말했다. 하퍼 머시너리, 구할 방법이 필요해. 그 말을 들은 순간 나는 다시 두 눈을 감고 우리 공장 바닥에 울리던 그 첫 기계음이 떠올랐다. 우리는 처음부터 모든 것을 새로 만들고 있었다. 하지만 동시에 누군가는 무너져가는 벽 속에서 아직 희망을 찾고 있는지도 몰랐다. 그날 밤 7시 정각, 나는 토마스를 데리고 찰스 하퍼의 집을 찾았다. 그는 예전보다 훨씬 수척해 보였지만 눈빛만큼은 여전히 맑았다. 집안엔 이미 몇 명의 이사진이 도착해 있었고 긴 테이블 위엔 하퍼 머시너리의 내부 재무 보고서와 손실 추정치가 어지럽게 펼쳐져 있었다. 여기서 뭘 원하는 겁니까? 나는 조용히 물었다. 찰스는 대답했다. 도와달라고 부탁하러 왔어. 회사를 살릴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해. 바네사는 없었다. 찰스는 그녀에 대해 길게 설명하지 않았다. 다만 이사회가 더는 현재의 리더십을 신뢰할 수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말했다. 나는 서류들을 훑어봤다. 매출은 반토막이었고 고객 이탈은 점점 가속화되고 있었다. 인건비를 줄이겠다고 품질 검사를 생략한 뒤로 반품률이 28%까지 치솟았다는 수치도 눈에 띄었다. 이게 혁신입니까? 토마스가 말했다. 이건 그냥 철거입니다. 살아있는 회사를 허물고 있어요. 나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찰스는 손을 떨며 찻잔을 들어 올렸다가 다시 내려놓았다. 내 잘못이야. 경영권 넘기기 전에 준비시켰어야 했는데 난 그저 그녀가 배울 줄 알았지. 우리는 모두 알고 있었다. 그는 회사를 지키려 했다. 하지만 가족이라는 이름 앞에서 냉철함을 유지하는 건 쉬운 일이 아니었다. 이사진 중 한 명이 물었다. 스탠리 씨, 방법이 있을까요? 나는 답했다. 단독으로는 없습니다. 지금의 하퍼 머시너리는 신뢰를 잃었고 시장도 등을 돌렸습니다. 하지만 새로운 이름으로, 새로운 구조로 다시 시작할 수는 있습니다. 찰스가 조용히 말했다. 합병을 말하는 건가?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코너스톤 프리시전과의 합병입니다. 현재 기술력을 유지하면서 커스터마이징에 특화된 새 라인을 구축하는 거죠. 기존 브랜드는 서서히 정리하고 새로운 기업 이미지로 재편합니다. 이사회는 조용히 수긍하는 분위기였다. 그들 모두는 이미 시장에서의 반응을 알고 있었고 지금처럼 계속 간다면 하퍼 머시너리는 1년을 넘기지 못할 거란 사실도 알고 있었다. 그럼 조건은? 누군가 물었다. 나는 서류를 꺼냈다. 헤럴드와 함께 준비한 합병 제안서,
내용은 단순했다. 코너스톤이 하퍼의 커스텀 부문을 흡수 남은 사업 부문은 구조조정 및 재브랜딩 경영권은 코너스톤 측에서 전담 기존 하퍼 인력 중 50% 이상은 우선 고용 찰스는 조용히 서류를 넘겨보다가 물었다. 그리고 바네사는 20% 지분은 여전히 그녀의 것입니다. 하지만 경영에는 관여하지 않습니다. 그는 고개를 끄덕였다. 내가 동의하면 이건 실행됩니까? 당신이 51%의 지분을 보유하고 계시죠? 그렇지. 그는 말없이 펜을 들어 서명란에 이름을 적었다. 그 순간 나는 그의 손이 조금 떨리고 있다는 걸 느꼈다. 감사합니다, 찰스. 그는 나를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다. 고맙다는 말보다 미안하다는 말을 먼저 해야겠군. 우리는 악수를 나누었다. 이제 남은 건 공식 발표뿐이었다. 그리고 3일 후 나는 하퍼머시너리 본사의 대회의실에 서 있었다. 바네사는 예상보다 일찍 도착했고 프레젠테이션 도중 내 모습을 발견하자마자 소리를 질렀다. 저 사람이 왜 여기 있어요? 찰스는 조용히 의자에 앉아 있었고 회의실 유리 너머에는 이사회 전원이 자리 잡고 있었다. 의장이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섰다. 바네사 하퍼, 이사회는 오늘 경영구조 개편과 관련한 긴급 결정을 논의합니다. 말도 안 돼요. 난 이 회사의 대표예요. 그녀가 소리쳤다. 나는 조용히 앞으로 나섰다. 하퍼머시너리는 오늘부로 코너스톤 프리시전과 합병됩니다. 경영권은 저희 측이 인수하며 새로운 브랜드인 하퍼 커스텀 하이드롤릭스가 설립됩니다. 바네사는 서류를 뒤적이며 외쳤다. 나는 대주주야. 그걸 막을 수 있어. 그 순간 찰스가 자리에서 일어나 천천히 말했다. 넌 20%의 지분을 가지고 있지. 난 51%를 가지고 있고 이미 합병에 찬성했단다. 그녀는 입을 다물지 못한 채 나를 바라봤다. 나는 말했다. 이건 복수가 아닙니다. 사업입니다. 시장은 실수를 오래 기다려주지 않거든요. 그리고 그날 오후 우리는 계약서에 최종 서명했다. 회사의 간판은 바뀌었고 운영의 중심축도 바뀌었다. 하지만 진짜 바뀐 건 사람들의 마음이었다. 그들은 이제 존중받고 있다는 걸 느끼고 있었다. 합병 발표 후 첫 일주일은 혼돈이었다. 기자들이 공장 앞에 몰려들고 남은 직원들은 불안해했다. 하지만 우리가 어떤 사람들을 데려왔는지 그리고 어떤 시스템이 돌아가기 시작했는지를 보자. 그들의 표정은 서서히 바뀌었다. 사실 변화는 사람에서 시작되었다. 제이슨은 새 CNC 시스템에서 첫 완제품을 뽑아내면서 동료들에게 이렇게 말했다. 이전엔 잘해도 칭찬은커녕 예산만 깎였죠. 지금은요, 고치자고 말하면 고쳐요. 제니퍼는 기존 하퍼 퀀티티 컨트롤 팀 중 일부를 재교육시키기 시작했다. 그녀의 방식은 단호했지만 공정했다. 이건 내 실험실이 아닙니다. 이건 우리 모두의 책임입니다. 그녀가 말하자 아무도 반박하지 않았다. 그렇게 하퍼 커스텀 하이드롤릭스는 3주 만에 첫 합병 생산 로트를 납품했고 고객사 반응은 압도적으로 긍정적이었다. 특히 미드웨스트 제조는 품질이 예전보다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되었다며 장기 공급 계약을 검토하기 시작했다. 그 즈음 나는 다시 찰스 하퍼의 집을 방문했다. 그는 여전히 건강이 좋지 않았지만 얼굴에 옅은 미소가 돌아 있었다. 지금이야말로 예전 우리가 꿈꾸던 그 모습이야.
그가 천천히 말했다. 바네사는요? 나는 조심스럽게 물었다. 찰스는 한참 침묵하다가 대답했다. 마이애미에서 컨설팅 회사를 차린 모양이야. 며칠 전 전화가 왔더군. 다시 배우고 싶다고. 도와주실 건가요? 그녀가 인디애나폴리스로 돌아온다면, 바닥부터 다시 시작하겠다면 생각해 보려고. 그 말에서 나는 가족이란 무엇인가를 다시 떠올렸다. 우리는 다르게 생각할 수 있다. 실수를 저질 수도 있다. 하지만 중요한 건 그 뒤에 어떤 선택을 하느냐다. 회사에 돌아와 보니 토마스가 새 설계안을 손에 들고 내 사무실을 찾아왔다. 스탠리, 이건 진짜 새로운 시장을 열 수 있어. 도면에는 소형 농업기기에 들어가는 맞춤형 유압 회로가 정리되어 있었다. 이런 건 하퍼 시절에도 시도 못했지. 바로 그거야. 지금은 할 수 있어. 우리는 작고 유연하니까. 나는 웃으며 말했다. 마치 우리가 기계보다도 사람을 먼저 설계하고 있다는 느낌이야. 토마스는 고개를 끄덕였다. 맞아, 사람 중심의 기술. 그게 우리 차별점이지. 그날 오후 더글러스와 마주 앉아 향후 6개월 로드맵을 검토했다. 그는 계획표 위에 커다란 동그라미를 그리며 말했다. 이게 우리가 가야 할 핵심 시장이야. 의료기기, 군수장비, 고압 커스터마이징. 나는 조용히 물었다. 은퇴는 언제 하시게요? 그는 껄껄 웃으며 말했다. 내가 빠지면 지겹지 않겠나? 그래도 2년 뒤쯤? 그땐 네가 모든 걸 맡게 되겠지. 그 말에 나는 어쩐지 다시 어깨가 무거워졌지만 동시에 이상하게도 기대가 되었다. 그 주 금요일, 우리는 작은 이벤트를 열었다. 합병 후 첫 분기 실적 발표 겸 직원 감사 행사였다. 스낵 테이블 옆에서 제이슨이 나를 불렀다. 스탠리 씨, 이거 좀 보세요. 그는 휴대폰을 내밀었고 화면엔 바네사의 새 회사 웹사이트가 떠 있었다. 하퍼 애드바이저리, 기업 구조 혁신과 경영 전략 컨설팅. 그 아래 슬로건이 적혀 있었다. 사람 없는 전략은 실패한다. 나는 말없이 그 문장을 바라보다가 조용히 말했다. 배운 모양이네. 그날 밤 단풍나무 아래에 다시 앉았다. 지금 이 회사를 만든 것도, 우리가 다시 모인 것도 결국 사람 때문이었다. 지식이 아니라 지혜 때문, 효율이 아니라 신뢰 때문. 그리고 나는 그 모든 것을 단 한 줄의 계약서로 지킬 수 있었다. 이제 이 나무도 우리 회사도 폭풍을 지나며 더 깊이 뿌리를 내렸다. 합병 1년 후 나는 새로 확장된 생산시설의 전망 데크에 서 있었다. 아래로는 정밀한 동작을 반복하는 기계들, 작업복을 입고 바쁘게 움직이는 직원들이 보였다. 벽면 시계는 정확히 오전 11시를 가리키고 있었고 바람은 조금 따뜻해진 늦봄의 기온을 실어 나르고 있었다. 찰스 하퍼가 조용히 옆에 섰다. 그는 이제 지팡이 없이는 잘 걷지 못했지만 눈빛은 여전히 반짝였다. 이젠 거의 예전보다 더 좋아졌군. 그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품질도 분위기도 숫자도. 나는 그가 내민 분기 보고서를 받았다. 지난 5년 중 최고의 수익률, 고정 고객 확보, 3건의 신규 특허 등록. 이게 우리가 원했던 거죠. 내가 말했다. 제품보다 사람을 먼저 생각하는 회사. 찰스는 조용히 웃으며 내 어깨를 두드렸다. 스탠리, 솔직히 말하자면 난 네가 그 계약 조항을 끝까지 사용할 줄은 몰랐어. 저도요. 나는 웃었다. 그 조항 덕분에 회사를 떠났고 그 조항 덕분에 다시 돌아왔죠.
우리는 잠시 말없이 바닥의 움직임을 바라보았다. 조립 라인에서는 제니퍼가 2명의 신입 직원에게 퀀티티 컨트롤 장비 작동법을 시연하고 있었다. 그 옆에서는 제이슨이 새 CNC 소프트웨어를 설명 중이었다. 그리고 토마스는 한 모서리에서 작업자들과 도면을 함께 들여다보며 설명을 이어가고 있었다. 그 모습은 나를 깊이 울렸다. 왜냐하면 우리는 결국 경험과 혁신이 싸우는 게 아니라 함께 나아갈 수 있다는 걸 증명했기 때문이었다. 찰스가 말했다. 바네사는 최근에 다시 전화했어. 아직 마이애미지만 돌아오겠다고 하더군. 어떤 조건으로요? 내 조건은 하나였어. 돌아오려면 바닥부터 다시 배우라고. 출하부서에서 시작하겠다고 하더군. 나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게 진짜 시작이 될 수 있겠네요. 그래, 나도 그렇게 믿고 있어. 그 순간 직원 하나가 계단을 올라와 찰스에게 인사했다. 찰스 선생님, 새로운 라인 테스트 하시겠습니까? 그는 웃으며 말했다. 그럼 당연하지. 내가 이 손으로 만든 기계들을 아직도 잊지 않았다고. 그는 천천히 계단을 내려갔고 나는 그 뒤를 지켜보다가 하늘을 올려다봤다. 맑은 날이었다. 많이도 돌아왔구나. 나는 속으로 생각했다. 무시당한 날부터 지금까지 이제야 진짜로 돌아온 느낌이었다. 기술 서류가 아닌 사람들의 표정에서 미래가 보였다. 절차서가 아닌 송구대 감각에서 품질이 결정되었다. 그리고 나는 깨달았다. 우리 모두가 지키고 싶었던 건 결국 존중받는 일이었다. 그 가치를 잃지 않는 한 회사는 절대 무너지지 않을 것이다. 모든 일이 일어난 지 1년 반이 지났다. 나는 더 이상 불안해하지 않는다. 낯선 말로 위장한 혁신도, 회의 때마다 반복되던 젊은 감각이라는 핑계도 지금은 모두 과거의 이야기일 뿐이다. 코너스톤 프리시전은 여전히 작지만 견고하다. 우리가 함께 쌓은 이 회사는 한 줄의 계약 조항으로 시작됐지만 결국엔 사람들로 완성됐다. 내 곁엔 여전히 토마스가 있고 제니퍼가 있고 제이슨이 있고 찰스도 있다. 그리고 곧 바네사도 돌아올 것이다. 무엇보다 이 회사는 가치를 증명할 수 있는 사람을 버리지 않는다. 나이 때문도 스타일 때문도 아닌 실력과 진심 때문이라는 단 하나의 기준만으로 움직인다. 단풍나무 아래에 앉아 마지막으로 이 이야기를 되새긴다. 그 나무는 벼락을 맞고도 살아남았다. 한쪽까지는 부러졌지만 그 자리에 새로운 가지가 자라났다. 우리의 회사도 그렇다. 잘라낸 뿌리 대신 더 깊은 뿌리를 내리고 있다. 당신이 지금 어떤 상황에 있든 한 가지는 확실히 말할 수 있다. 진짜 가치는 언젠가 반드시 돌아온다. 그건 오래 걸릴 수도 있고 돌아오는 길이 상처투성이일 수도 있다. 하지만 반드시 끝끝내 다시 빛난다. 그러니 지금 당장 끝났다고 말하지 마라. 그건 단지 새로운 장이 시작됐다는 신호일 수도 있다. 조명이 꺼지고 공장 바닥의 소음이 점점 잦아들 때 나는 조용히 눈을 감는다. 그리고 다시 생각한다. 처음부터 끝까지 나는 한 번도 무너진 적이 없었다.